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인지 알려주세요.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김준혁은 김테크놀로지가 입주해 있는 높은 고층 건물의 거울 같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35의 나이에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고급 자동차 컬렉션, 그리고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기술 제국. 하지만 맞춤 제작된 이탈리아 정장을 정돈하면서도 익숙한 공허함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강남대로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단골 카페로 향했다. 금융계에 즐비한 고급스러운 가게들이 아니라 도시의 조용한 구석에 자리 잡은 소박한 카페였다. 그곳은 그의 비밀스러운 도피처였고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문을 밀어 열자 종소리가 울렸고 갓 갈아낸 커피의 향기가 그를 감쌌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보았다. 박소연은 카운터 뒤에서 노력 없이도 우아하게 움직였고 손님들을 대할 때마다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갈색 머리는 단순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녹색 앞치마에는 커피 얼룩이 약간 묻어 있었다. 평소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던 완벽한 패셔니스타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아침 향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갈색 눈동자가 그의 눈과 마주쳤다. 무엇을 드릴까요? 김준혁은 자신의 말이 더듬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10년 전 첫 투자자 발표 이후로 이런 일은 없었다. 그냥 블랙커피 주세요. 그녀는 눈썹을 들어 올렸다. 정말요, 더 강한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희 하우스 스페셜이 당신의 마음에 무거운 것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놀랐다. 사람들은 보통 글을 그렇게 쉽게 읽지 못했다. 그렇게 뻔한가요? 커피를 오래 서빙하다 보니 사람들을 꽤 잘 읽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미 그가 주문하지 않은 것을 준비하면서 대답했다. 이번만큼은 저를 믿어보세요. 몇 분 후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을 카운터 너머로 밀었다. 에스프레소의 풍부한 향과 계피의 미묘한 향이 섞여 있었고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다른 무언가도 있었다. 한 모금 마시자. 그는 왜 그녀가 고집했는지 이해했다. 완벽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그가 인정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녀는 약간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고 이미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돌아섰다. 김준혁은 그 후로 매일 아침 향기에 가게 되었다. 그는 커피 때문이라고 자신에게 말했지만 그는 더 잘 알고 있었다. 소연은 그를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대했고 결코 그의 부에 아부하거나 암시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만의 카페를 열고 싶은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가 그리는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 설명할 때 열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주가 달로 바뀌면서 그들의 대화는 길어졌다. 그는 그녀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서점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투쟁,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봉사활동, 그리고 카페 뒷골목에 자주 출몰하는 길고양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녀의 습관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녀도 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막대한 부에 관한 부분을 신중하게 편집하여 자신을 중간 정도 성공한 사업가로 소개했다. 그들의 첫 데이트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프라이빗 클럽이 아니었다. 대신 그들은 공원에서 푸드트럭에서 산 타코를 나누어 먹으며 도시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는 벤치에 앉았다. 소연은 너무 지저분해지지 않게 먹으려고 노력하면서 전염성 있는 웃음을 터뜨렸고 김준혁은 자신이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느꼈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매일 지날수록 마음속에 의심이 강해졌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면 변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다. 마지막 연애는 여자친구가 그에 관한 이야기를 타블로이드 신문에 팔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끝났다. 그 전에는 한 여자가 그의 돈을 노린 결혼에 그를 가두려고 거의 성공할 뻔했다. 소연은 달라 보였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그를 사로잡아 달콤한 순간들이 의심으로 쓰라려졌다. 그는 그녀에게서
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의 시계를 바라보는 시선, 그의 사업에 대한 가벼운 질문, 더 긴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는 어떤 암시라도. 하지만 그녀는 좌절스러울 정도로 진정성을 유지했고 사치보다는 단순한 즐거움을 선호했으며 결코 그의 시간과 관심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대학로 공원을 손잡고 걷고 있을 때 그녀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리 음악가 쪽으로 그를 이끌며 그를 놀라게 했다. 아무 경고도 없이 그녀는 그곳 인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 장난스럽게 그의 손을 당기며 그에게 참여하도록 유혹했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는 행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예리하게 의식하며 항의했다. 그래서요? 그녀는 웃었다. 인생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그녀가 가로등 아래에서 빙글빙글 돌며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김준혁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그는 그녀의 사랑을 시험해보고 자신의 불을 벗어던진 채 무엇이 남는지 보기로 했다. 그 계획은 그의 마음속에서 형성되었고 복잡하고 잔인했지만 필요했다. 적어도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이 결정이 그들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꿀 일련의 사건들을 시작하게 될 것이며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진실을 드러낼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 계획은 잠 못 이루는 밤 동안 김준혁이 자신의 기만을 꼼꼼하게 구상하면서 형태를 갖추었다. 그는 소연에게 자신의 회사가 무너졌다고 말할 것이고 수년간의 성공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다고 할 것이다. 모든 세부 사항은 완벽해야 했고 모든 반응은 신중하게 계산되어야 했다. 그가 하려는 일에 대한 무게가 그의 양심에 무겁게 눌렸지만 그는 죄책감을 옆으로 밀어내며 확실히 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자신을 설득했다. 그 금요일 저녁, 그는 서대 문구에 있는 소연의 소박한 아파트에 도착했고 그의 메르세데스 벤츠는 눈에 띄게 없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로 문을 열었지만 그의 표정을 보자 그 미소는 사라졌다. 준혁 씨,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그를 안으로 끌어당겼고 걱정이 그녀의 표정에 새겨졌다. 그는 그녀의 낡은 소파에 앉았고 그의 무게로 인해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것을 알아챘다.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고 중고 가구와 개인적인 터치, 손으로 만든 퀼트, 화분,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의 사진으로 덮인 그의 메마른 펜트하우스와는 달랐다. 모든 게 사라졌어요. 그는 인위적인 절망으로 거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회사가 주요 보안 침해가 있었어요. 우리의 가장 큰 고객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사회는 내 사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는 무너진 남자 역할을 하며 얼굴을 손에 묻었다. 소연은 그의 옆에 앉았고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찾았다.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다음 1시간 동안 그는 기업 재난의 이야기를 꾸며냈다.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충분한 기술적 세부 사항을 포함시키되 구체적인 내용을 피할 수 있을 만큼 모호하게 유지했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자신의 고통스러운 얼굴 뒤에서 관찰하며 모든 미세한 표정, 몸의 움직임을 연구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돈에 관해 거의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가 괜찮은지, 대화할 누군가가 있는지, 그녀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녀의 관심은 진실해 보였지만 김준혁은 겉모습이 기만적일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어렵게 배웠다. 아마 모든 것을 팔아야 할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물을 떠보았다. 펜트하우스, 참, 여기 머물러도 돼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안했다. 많이 없지만 우리 둘 다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그는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며 천장의 물 얼룩과 리듬적으로 덜컹거리는 라디에이터를 알아챘다. 제가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제가 제안하는 것이라면 폐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그의 손을 꽉 쥐며 말을 끊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해결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그의 위장을 죄책감으로 뒤틀리게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가장 최악인 부분은 당분간 어디에도 임대료를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계좌가 조사 중이라 동결되었거든요. 소연은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작은 철제 상자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녀는 그것을 열어 소박한 현금 모음을 보여주었다. 카페 보증금을 위해 모으고 있던 돈이에요. 그녀는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이것을 더 필요로 해요. 가져가세요. 김준혁은 그 돈, 아마도 그녀의 평생 저축을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소연 씨, 전 할 수 없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주장했다. 당신도 저에게 같은 일을 했을 거예요. 게다가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당신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때 저의 첫 투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날 밤 소연이 그의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동안 김준혁은 그가 시작한 일에 괴로워하며 깨어 있었다. 그녀의 즉각적이고 의심 없는 지지는 그를 안심시켰어야 했지만 대신 그것은 그가 시험을 끝까지 진행하도록 더 결심하게 만들었다. 결국 누구나 하루나 이틀은 친절할 수 있다. 진정한 시험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찾아올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소연이 카페 매니저에게 전화하여 추가 근무를 요청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블 근무를 시작했고 지쳐서 돌아왔지만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식료품, 예산을 늘리는 방법, 중고품 상점 쇼핑의 놀라움, 그리고 배관공을 부르는 대신 누수된 수도꼭지를 고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다. 꽤 재미있지 않아요? 그녀는 어느 저녁 간단한 파스타 요리의 향기가 가득한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요리하면서 말했다. 스스로 일을 해내는 법을 배우는 것. 김준혁은 죄책감이 그를 갉아먹는 동안에도 그것에 뭔가 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매일 그는 그녀의 외관에 균열이 생기기를, 원망이나 피로의 징후가 보이기를 기대했다. 대신 그녀는 더 강해지고 더 결단력 있어 보였다. 그녀는 심지어 지역 카페에 수제 페이스트리를 판매하는 작은 부업을 시작했고 추가 수입을 망설임 없이 그들의 가게 자금에 보탰다. 하지만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김준혁의 신중하게 구성된 시험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진짜 재앙이 지평선에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하나는 그의 꾸며낸 위기를 창백하게 만들고 그와 소연 모두 결코 마주하리라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을 직면하게 만들 것이었다. 평범한 화요일 아침에 그 아이러니가 김준혁을 번개처럼 강타했다. 그는 소연의 작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에서 가짜로 구직 기회를 찾는 척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뉴스 알림이 화면에 나타났다. 김테크놀로지 연방 수사 중이라는 헤드라인을 읽으면서 그의 피가 얼어붙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했다. 그는 회사의 안전한 이메일을 열었지만 비활성화된 것을 발견했다. 필사적으로 그는 CFO에게 전화했지만 통화는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그런 다음 그의 전화가 알림으로 폭발했다. 이사회 구성원들의 부재중 전화, 법무팀의 긴급 메시지, 그리고 수십 개의 뉴스 알림. 15년 동안 그의 신뢰받는 사업 파트너이자 회사의 최고 혁신 책임자인 이민호가 비밀리에 사용자 데이터를 외국 단체에 판매해왔다. 스캔들이 모든 주요 뉴스 매체에서 폭발하고 있었다. 주가가 급락하고 있었다. 10년간의 노력으로 쌓아온 회사의 명성이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김준혁은 그의 허구의 몰락이 현실로 변하면서 그 자리에 마비된 채 앉아 있었다. 그의 개인 계좌는 정말로 동결되었다. 이번에는 그의 선택이 아니라 연방 당국에 의해 조사 중인 것이었다. 우주는 잔인한 유머 감각을 가진 것 같았다. 소연은 카페에서의 아침 근무를 마치고 몇 시간 후에 돌아왔을 때 같은 자세로 그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을 한 번 보고 그녀는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준혁 씨, 그녀는 그의 곁으로 달려가며 진심 어린 걱정이 목소리에 담겼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는 이 뒤틀린 상황을 설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어떻게 그녀에게 그의 가짜 위기가 실제로 변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가 꾸며낸 악몽이 어떻게든 실제 재앙을 불러왔다는 것을 진짜예요. 그는 마침내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 모든 것 실제로 무너지고 있어요. 소연의 얼굴에 혼란이 스쳤다. 실제로라니 무슨 뜻이에요? 진실의 순간이 그가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왔고 그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 의해 강요되었다. 김준혁은 심호흡을 하며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다.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는 심장이 뛰는 가운데 말을 시작했다. 전에 내가 말했던 위기, 그건 거짓이었어요.
시험이었죠. 당신이 나를 내 돈 때문에 좋아하는지 아니면 나 자체 때문인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무력하게 손짓했다. 지금은 진짜예요. 모든 것이.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멍할 정도였다. 소연은 완벽하게 정지한 채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김준혁은 폭발, 비난, 눈물 어떤 반응이든 이 끔찍한 침묵보다는 나았을 것이라며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는 조심스럽게 통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를 시험했다고요? 네. 그는 목소리에 부끄러움이 묻어나며 인정했다. 전에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내 돈 때문에 이용당했죠.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진짜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군요. 그녀의 말은 날카롭고 정확했으며 그의 방어를 꿰뚫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물러섰다. 몇 주 동안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1000번 넘게 자신을 증명했어요. 단지 내가 한 일을 고백할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어요. 소연은 창가로 걸어가 아래의 서대문구 거리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나무 바닥에 그녀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들 사이에 장벽을 만들었다. 내가 했던 모든 추가 근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에게 제안했던 저축, 당신을 걱정하며 밤을 새웠던 밤들, 그게 다 당신의 시험의 일부였어요? 소연 씨, 제발. 카페에서 더블 근무를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부은 발과 아픈 등을 안고 집에 돌아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저는 지난주에 할머니의 보석을 팔았어요. 할머니에게서 남은 유일한 것.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가 한 일의 무게가 김준혁에게 무너져 내렸다. 황금을 캐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집착 속에서 그는 진정으로 사심 없는 것으로 증명된 한 사람을 상처 입혔다.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약속했다. 이 실제 위기가 끝나면 모든 것을 대체할게요. 보석, 당신의 저축.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군요. 그렇죠? 소연은 그를 향해 돌아섰고 눈에 눈물이 빛났다. 이것은 결코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을 돕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죠. 하지만 당신은 정직하기에는 나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김준혁이 대답하기 전에 그의 휴대폰이 뉴스 업데이트로 진동했다. 검찰청이 김테크놀로지 본사를 급습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고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그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소연이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다. 난 할 수 없어. 지금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어요. 어디 가요? 김준혁이 목구멍에서 패닉이 올라오며 물었다. 일하러요. 그녀는 문고리에 손을 얹고 대답했다. 우리 중 일부는 여전히 정직한 일을 해야 하니까요. 문이 그녀 뒤로 부드럽게 닫혔고 그녀가 문을 세게 닫았다면 훨씬 더 파괴적이었을 것이다. 김준혁은 그의 펜트하우스보다 더 그에게 집이 된 아파트에 홀로 앉아 소연의 관대함과 희생의 증거에 둘러싸여 있었다. 아침 빛이 할머니의 보석함이 있던 선반의 빈 공간을 비추었고 마침내 그의 행동의 전체적인 영향이 그를 강타했다. 다음 며칠은 법적 회의와 미디어 혼란의 흐릿한 시간 속에서 지나갔다. 김준혁은 그의 제국이 주변에서 무너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그의 전 파트너인 이민호는 암호화된 거래와 손상된 데이터의 흔적을 남긴 채 사라졌다. 보안 침해의 범위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드러나면서 스캔들은 매시간 커져갔다. 소연은 매일 밤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형성되었다. 그녀는 그의 하루에 대해 묻고 간단한 지지의 말을 제공하며 틀림없이 정중했지만 그들의 관계를 특징지었던 따뜻함은 사라졌다. 그녀는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쏟았고 더 많은 근무를 맡았으며 김준혁은 그것이 그를 피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정말로 돈이 필요하다고 진심으로 믿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어느 저녁 비가 창문을 때리는 동안 김준혁은 그녀가 어머니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아니,
엄마, 난 그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그가 복돼서 듣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조용히 말했다. 네, 그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모든 것이 진짜로 무너졌을 때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는 지금 누군가가 필요해요. 잠시 멈춤. 그게 내가 아니니까요. 나는 그들이 나를 상처 입혔더라도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동시에 진정제와 날이었다. 그녀를 잃을 두려움을 달래면서도 그의 부끄러움을 더 깊게 했다. 그녀는 머물고 있었다. 그를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도덕적 나침반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떠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이중 몰락에 대한 소식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미디어 서커스는 강화되었다. 누군가 아마도 회사의 붕괴로 해고된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가 소연에 대한 그의 이전 기만을 폭로했다. 그 이야기는 너무 흥미진진해서 무시할 수 없었다. 여자친구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 파산을 가장한 억만장자가 실제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이야기. 소셜미디어가 의견으로 폭발했다. 일부는 그것을 업보정이라고 불렀고 다른 이들은 그를 조작적이고 통제적이라고 비난했다. 해시태그가 유행했다. 무도 김업보와 우람 업보 억만장자. 카페에서 소연의 동료들은 과장된 동정이나 거의 가려지지 않은 판단으로 그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좋은 뜻이에요. 그녀는 특히 어려운 근무 후 어느 저녁에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드라마의 비극적인 여주인공처럼 대하는 것을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손님이 실제로 연대팁으로 10만 원을 슬쩍 건네려고 했어요. 김준혁은 움찔했다. 받았어요? 아니요. 그녀는 대답했고 그녀의 옛 유머의 힌트와 함께 덧붙였다. 하지만 유혹됐어요. 우리의 식료품 예산이 빡빡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의 고백 이후 그들 사이에 가장 가까운 농담이었고 김준혁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소연 씨, 그 시험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이 맞아요. 그녀는 그녀의 짧은 유쾌함이 사라지면서 말을 끊었다. 충분하지 않아요. 가장 아픈 것이 뭔지 알아요? 거짓말도 심지어 조작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천박할 수 있다고 정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유한 모든 것, 모든 대화, 단순한 순간들, 당신은 여전히 내가 그것을 모두 가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그는 인정했다. 당신 이전에 내 삶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내게서 뭔가를 원했어요. 내부는 진정한 관계에 대한 장벽이 되었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내가 자신을 증명하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약간 올라갔다. 내가 내 마음을 조심하는 것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나요? 내가 내 마음을 조심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난 그래도 당신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어요. 준혁 씨, 나는 우리를 믿기로 선택했어요. 그녀의 마른 계시의 힘으로 그를 강타했다. 자신을 보호하는 집착 속에서 그는 신뢰가 선택이라는 것을 결코 고려하지 않았다. 소연이 자유롭게 선택한 선택, 반면에 그는 두려움과 통제를 선택했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그의 전화가 또 다른 뉴스 알림으로 밝아졌다. 그는 헤드라인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너졌다. 김테크놀로지 내부 고발자가 더 많은 것을 폭로, 전 CEO의 기만 패턴. 전 직원이 알렉산더가 정교한 속임수를 통해 사람들의 충성심을 시험한 다른 사례에 대한 세부 정보를 가지고 나타났다. 그 기사는 직원, 사업, 파트너, 심지어 친구들에게도 조작적인 성격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편집증적인 경영진의 모습을 그렸다. 일부 혐의는 사실이었다. 다른 일부는 과장되거나 완전히 꾸며진 것이었다. 하지만 소연이 자신의 휴대폰에서 기사를 읽는 동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김준혁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정 주장이 모두 정확하지 않더라도 패턴은 실제였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벽을 쌓으며 수년을 보냈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 상황과 사람들을 통제했다. 이제 그가 진정한 연결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같은 벽들이 그를 고립 속에 가두고 있었다. 소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를 그가 완전히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연민이었나? 실망? 이해? 작은 소파에서 그들 사이의 거리는 마일처럼 느껴졌다. 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
김준혁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의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문서 더미와 빈 커피컵으로 둘러싸여 아침 햇살이 먼지 낀 블라인드를 통해 필터링되어 낡은 테이블 위에 줄무늬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것은 그의 새로운 현실이었다. 더 이상 파노라마 뷰가 있는 세련된 이사회실도 그의 필요를 예상하는 임원 보좌관도 없었다. 뭔가를 구제할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박소정, 그의 오랜 기업 변호사가 독서 안경을 조절하며 말했다. 이민호가 흔적을 남겼어요. 희미하지만 있어요. 우리가 당신이 그의 활동을 완전히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김준혁의 관심은 창문으로 흘러갔다. 그는 아래에서 인도를 따라 서두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삶은 그의 세계가 뒤집힌 동안에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 아이러니는 그에게 놓치지 않았다. 그는 수년간 다른 사람들의 충성심을 시험했지만 정작 그가 암묵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준혁 씨, 듣고 계신가요? 박 변호사의 날카로운 어조가 그를 현재로 돌아오게 했다. 죄송합니다. 그는 손질되지 않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며 중얼거렸다. 단지 어떻게 내가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15년의 우정, 그리고 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민호가 하는 일에 능숙했기 때문이죠. 새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김준혁은 문간에 서 있는 소연을 보기 위해 돌아섰다. 여전히 그녀의 카페 유니폼을 입고 있고 손에는 종이 봉지가 들려 있었다. 때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읽기 가장 어려워요. 소연이 봉지를 테이블에 놓으면서 방의 긴장이 바뀌었다. 점심을 가져왔어요. 그녀는 김준혁의 놀란 시선을 피하며 설명했다. 당신이 또 먹는 것을 잊을까봐 생각했어요. 소정은 이 상호작용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고 그녀의 법률 메모장은 잠시 잊혀졌다. 미첼 씨, 당신이 여기 있으니 당신들 둘 다와 논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소연은 김준혁 옆에 앉았다. 지지적이기에 충분히 가깝지만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했다. 그들 사이의 공간은 그들의 모든 말하지 않은 말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들의 관계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이 사실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만들었어요. 소정은 계속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매료되고 있어요. 여자친구의 사랑을 시험했다가 모든 것을 잃고 그녀의 충성심이 진짜였다는 것을 발견한 억만장자, 그것은 많은 대중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관계를 홍보에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김준혁은 소연을 흘끗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제안이 아니에요. 소정은 대답했다. 하지만 실수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 겸손해지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당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가치가 있어요. 특히 이민호의 노골적인 기만과 대비될 때요. 소연은 샌드위치를 풀어 김준혁 앞에 놓았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보살핌의 단순한 몸짓이 그의 목을 조이게 했다. 더 있어요. 소정은 새 문서를 꺼내며 덧붙였다. 여러 전 직원들이 당신을 위해 나서고 싶다고 연락해 왔어요. 당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요. 그들은 당신의 신뢰 문제와 테스트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항상 공정했다고 말해요. 그들이 자신을 증명했을 때 당신은 그들에게 관대하게 보상했어요. 의료 치료비를 지불하고 그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고 그들이 실수했을 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죠. 김준혁은 그의 샌드위치를 바라보며 그 순간들을 기억했다. 그는 사람들을 도왔지만 항상 그들을 먼저 시험한 후였다. 항상 그들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한 후에. 이사회가 다음 주에 만납니다. 소정은 계속했다. 이 증언들과 이민호의 활동에 대해 우리가 모으고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개인적인 평판을 회사의 위기로부터 분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고치지는 않겠지만 시작입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나요? 김준혁은 갑자기 소연에게 물었다. 그녀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그녀를 완전히 바라보며 제가 한 일 후에 왜 여전히 여기 계신 거죠? 소연은 잠시 조용히 있었고 무심코 그녀 앞에 서류를 정돈했다. 마침내 그녀는 말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실수보다 더 나아질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신뢰, 문제가 있는 억만장자라도요. 소정은 신중하게 목을 가다듬었다. 두 분께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화를 몇 통 해야 하거든요.
그녀는 파일을 모아 방을 나갔고 문을 부드럽게 닫았다. 이어진 침묵 속에서 김준혁은 그의 부나 회사가 아닌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모든 것의 무게를 느꼈다. 제가 당신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소연은 동의했다. 그녀의 입술에 미소의 흔적이 비치며 하지만 난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라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녀는 망설였다. 아마도 그것이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이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그들이 보답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일어나 앞치마를 매만졌다. 샌드위치 드세요. 일하러 돌아가야 해요. 소연 씨, 그는 그녀가 문에 도달했을 때 불렀다. 고마워요. 그녀는 멈추었다.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아직 감사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저는 당신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볼 의향이 있어요. 보리스안의 문이 그녀 뒤로 닫히자 김준혁은 샌드위치를 풀었다. 카페에서 그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 만들어진 그의 최애 메뉴였다. 너무나 단순한 것이지만 그것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그는 소연이 인정이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관심을 보이는 모든 작은 방법들에 대해 생각했다. 아마도 그것이 가장 큰 시험이었을 것이다. 그가 고안한 것들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아플 때도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일상적인 선택. 이사회 회의 아침은 맑고 선명하게 밝았다. 김준혁은 소연의 욕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조정했다. 그의 비싼 실크 넥타이가 아니라 그녀가 백화점에서 그에게 산 단순한 네이비 블루 넥타이였다. 그의 반영은 몇 달 전에 아침 향기에 처음 들어왔던 사람과는 다른 남자를 보여주었다. 디자이너의 수염은 사라지고 위기 동안 기른 깔끔한 수염으로 대체되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겸손함이 있었다. 늦을 커예요. 소연이 부엌에서 불렀다. 그녀는 카페에서 아침을 쉬고 있었지만 이미 옷을 입었고 그녀의 태도는 그녀만의 계획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준혁은 욕실에서 나와 그녀가 짐을 모으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익숙하지 않은 긴장감이 있었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그저 해야 할 심부름이 있어요. 그녀는 그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며 대답했다. 이사회 잘 되길 바래요. 그가 더 묻기 전에 그의 전화가 소정의 메시지와 함께 진동했다. 차가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평소 고급 세단이 아니라 그의 법률팀이 마련한 소박한 택시였다. 김테크놀로지 건물은 이제 달라 보였다. 환영보다는 더 위압적이었다. 과거에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던 경비원들은 이제 전문적인 냉담함으로 그의 신분증을 확인했다. 엘리베이터에서 스캔들 이후에 분명히 입사한 젊은 직원이 어색하게 그의 시선을 피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이사회실은 가득 차 있었다. 소정은 긴 테이블의 한쪽 끝에 앉아 있었고 문서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사회 구성원들이 다른 자리를 채웠고 그들의 표정은 회의론에서 노골적인 적대감까지 다양했다. 테이블, 상단의 빈 의자, 그의 예전 자리는 그가 잃은 모든 것의 물리적 표현처럼 느껴졌다. 김준혁 씨, 임시 CEO인 정재명이 시작했다. 저희는 민호 씨의 활동에 관해 당신의 법률팀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그의 불법 활동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당신의 판단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김준혁은 비판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당신이 보여준 신뢰 문제들, 사람들을 시험하는 패턴. 정재명은 계속했지만 문에서의 소동으로 중단되었다. 소연이 들어왔고 그 뒤로 김준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우아한 나이든 여성이 따라 들어왔다. 그 여성은 여러 이사회 구성원들이 바르게 앉게 만드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 여성은 교양 있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 논의에 추가할 관련 정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재명은 분명히 방해에 짜증을 내며 물었다. 박미경입니다. 그녀는 세련된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놓으며 대답했다. 박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CEO이며 더 관련성 있게는 소연의 어머니입니다. 김준혁은 방이 약간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다. 박글로벌 인베스트먼트는 한국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 중 하나였다.
그는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는 소연에게 돌아섰다. 저는 미경이 계속했다. 서류 가방을 열며 당신들이 신뢰와 판단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에 맥락을 추가하게 해주세요. 그녀는 폴더를 꺼내 미경은 폴더를 꺼내서 소정과 정재명에게 문서 4본을 건넸다. 6개월 전 제 딸이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를 조사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표준 절차예요. 우리의 위치를 고려하면요. 그가 김준혁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해 보세요. 이제 방은 죽은 듯이 조용했고 모든 눈이 김준혁, 소연, 그리고 미경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김준혁은 소연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둘째, 날부터요. 소연은 인정했다. 엄마의 보고서는 매우 철저했어요. 당신의 순자산, 당신 회사의 소유권, 당신의 관계, 역사, 때 모든 것. 미경은 이야기를 이어받았다. 저는 소연에게 즉시 관계를 끊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신의 관계 패턴은 최소한 걱정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를 그저 준혁으로만 알게 해줘요 라고 말했죠. 가족 관계 없이, 압력 없이. 김준혁은 이 새로운 현실과 함께 기억들이 재정렬되는 동안 의자에 무겁게 앉았다. 소연이 그의 불을 숨기려는 시도에 완전히 동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모든 시간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모든 단순한 데이트, 꿈과 미래에 대한 모든 대화, 그가 자신을 일반인으로 성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순간, 그녀는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당신이 당신의 작은 테스트를 시작했을 때 소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함께 연기했어요. 저도 당신이 누구인지 보고 싶었거든요. 억만장자 기술 재벌도 아니고 중산층인 척하는 남자도 아닌 진짜 당신을, 다른 모든 것이 벗겨졌을 때 나타나는 진짜 당신을요. 미경은 또 다른 문서를 테이블에 놓았다. 바클로버린 베스트먼트는 기술 분야로 확장하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김테크놀로지를 눈여겨보고 있었죠. 최근 사건들을 고려할 때 회사의 주가는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김준혁 씨를 이민호의 활동에 직접적인 관여에서 벗어나게 하는 증거로 이것은 전략적 투자를 위한 탁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고 방의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로 바뀌었다. 물론 미경은 김준혁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고정시키며 덧붙였다. 그러한 투자는 회사 경영과 문화의 특정 변화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신뢰 게임과 충성도 테스트의 시대는 끝나야 할 것입니다. 김준혁은 소연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를 명확히 보았다. 그녀는 결코 그가 시험해야 할 단순한 카페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를 시험하고 있었다. 훨씬 더 미묘하고 심오한 방식으로. 이사회 회의 이후 몇 시간은 흐릿하게 지나갔다. 김준혁은 자신이 서울의 거리를 방황하며 소연과의 모든 순간을 새로운 관점에서 되돌려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이 처음 만난 작은 카페는 이제 정교하게 준비된 장면처럼 보였다. 그가 자주 방문하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일하기로 선택했을까? 그들 사이의 모든 진정한 순간이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을까? 그는 한강공원에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벤치에 앉아 끝나버렸다. 가을 잎들이 그의 발치에서 춤을 추었고 그들의 첫 만남 이후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를 상기시키는 빨간색과 금색 잎들이었다. 그의 전화는 미첼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제안에 대한 소정의 메시지로 계속해서 진동했지만 그는 비즈니스 문제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완전히 뒤집혔을 때가 아니었다. 여기서 당신을 찾을 것 같았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가로질렀다. 그녀는 카페 유니폼을 입고 그 앞에 서 있었고 명백히 방금 교대 근무를 마쳤다. 지금도 그녀의 진정한 배경에 대해 알게 된 후에도 그녀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유지했다. 당신은 정말로 이 일이 필요했나요? 그는 그녀의 앞치마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니요, 그녀는 인정했다. 그의 옆에 앉으면서도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원하는 것을 위해 일하는 것을 믿어왔어요. 엄마는 그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제 선택이었어요.
카페 일, 작은 아파트, 모든 것. 그것은 진짜였어요, 준혁 씨. 제가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연기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김준혁은 이것을 흡수하며 그가 알던 소연과 이 새로운 현실을 조화시키려 노력했다. 왜 내가 내 테스트에 대해 고백한 후에 말하지 않았어요? 왜 계속 연기했어요? 당신이 뭔가를 배워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가을 추위에 대비해 가디건을 더 단단히 당기며 대답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당신이 통제보다 진실을, 권력보다 사랑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아야 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의 할머니의 보석이 있었다. 그녀가 그를 돕기 위해 팔았다고 주장했던 작품들. 저는 그것들을 결코 팔지 않았어요. 그녀는 안에 있는 섬세한 목걸이를 만지며 설명했다. 하지만 당신이 그랬다고 믿기를 원했어요. 당신을 위해 누군가가 진정한 희생을 하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다룰지 보고 싶었어요. 당신은 내 성격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그는 약간의 비난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준혁 씨. 저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찾을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보석함을 닫았다. 차이점은 저는 결코 당신을 조작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당신이 자신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당신의 최선의 자아이든 최악의 자아이든 선택은 항상 당신의 것이었어요. 관광객 그룹이 지나갔고 그들의 흥분된 수다는 벤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거운 대화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김준혁은 그들을 지켜보았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단순함의 가치에 대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깨달았다. 언제 나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는 갑자기 물었다. 그녀를 향해 돌아서며. 그것만이라도 진실이었나요? 소연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당신이 나를 감동시키려는 시도를 멈추고 진정성 있게 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진실이었어요. 푸드트럭에서 집으로 걸어가다가 비에 갇혔던 그 밤을 기억해요? 당신의 비싼 시계가 망가졌지만 당신은 화를 내는 대신 웃으며 저와 함께 폭풍 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당신의 부와 당신의 벽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게 했어요. 그는 계속했다. 당신은 내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왜냐하면 그 감정들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대답했다. 매일 저는 당신이 더 인간적이고 더 동정심 있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한때 주변의 모든 사람을 시험했던 남자가 노인 이웃들의 장보기를 돕고 커뮤니티 센터에서 봉사하고 단순한 친절의 행동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했어요. 김준혁은 그 순간들을 기억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을 때 그저 자신으로서 사람들과 연결되었을 때 억만장자 기술 재벌이 아닌 자신으로서 얼마나 충만함을 느꼈는지. 당신이 우리가 모든 돈을 세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도 지하철 밖에 노숙자와 저녁을 나누어 먹으려 했던 그 밤, 소연은 계속했다. 그때 저는 엄마가 당신에 대해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저는 당신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됐어요. 김준혁은 일어나 벤치 앞에서 서성이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래왔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녀는 그를 마주하기 위해 일어서며 말을 끊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당신이 제가 당신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압력, 편집증,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결코 알지 못하는 외로움. 저는 다르게 살기로 선택했어요. 일과 진정한 연결에서 가치를 찾기로요. 질문은 이제 당신이 두 세계를 모두 경험했으니 어느 세계에서 살고 싶은지예요? 지는 해가 공원의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김준혁은 낮이 밤으로 바뀌는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상징성에 충격을 받았다. 그가 사랑, 신뢰, 가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해체되었으며 이제 재건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혁은 소연이 카페를 열고 있을 때 아침 향기에 도착했다. 카페는 조용했고 의자들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쌓여 있었으며 커피 기계들이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것은 익숙한 꿈으로 들어서는 것 같았지만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았다. 당신은 여기서 계속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그녀가 숙련된 솜씨로 오프닝 루틴을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다. 알아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녀의 일을 멈추지 않으며. 하지만 저는 이 장소를 사랑해요. 여기서 진정한 행복이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녀는 그를 흘끗 보았다. 또한 여기서 블랙커피를 주문했지만 실제로는 인생에서 더 달콤한 것이 필요했던 복잡한 남자를 만났죠. 김준혁은 그 첫 만남을 기억하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도 계획된 것이었나요? 만남? 네. 당신에 대한 제 반응? 아니요. 그녀는 마침내 하던 일을 멈추고 카운터에 기대었다. 엄마의 조사관들이 당신의 일정, 당신의 단골 카페를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미소 지을 때 제 심장이 뛰는 것이나 제가 부와 명성 뒤에 숨은 진짜 사람을 얼마나 신경 쓰게 될지는 알려주지 못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와 그들이 공원에서 처음 춤을 췄던 것을 상기시키는 바닥 패턴을 만들었다. 그 이후로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것이 변했다. 그 자신을 포함해서. 박글로벌인 베스트먼트의 제안은 공정해요. 그는 주제를 바꾸며 말했다. 사실 그 이상으로 공정해요. 당신 어머니의 팀은 이미 실사 과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준혁 씨. 소연은 테이블에서 의자를 내리기 시작하며 말했다. 비즈니스 측면은 엄마의 영역이에요. 저는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우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신도 그런지 알아야 해요. 김준혁은 그녀가 의자를 내리는 것을 도우러 움직였고 그들이 몇 달 동안 발전시킨 단순하고 공유된 작업의 리듬에 빠져들었다. 저는 화가 나 있어요. 그는 인정했다. 당신이 누구인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내 최악의 모습을 보고 나를 그 길로 계속 가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바닥에 닿아야 일어설 수 있어요. 그녀는 대답했다. 당신은 자신의 반영을 마주해야 했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당신의 행동을 봐야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밝혔다면 당신은 무언가를 배웠을까요? 그는 그들이 함께 일하면서 아침 손님들을 위해 카페를 준비하며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신선한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며 그를 이 진실의 순간에 묶어주었다.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해왔어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박글로벌 투자가 끝나고 먼지가 가라앉은 후에 저는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어요. 뭔가 다른 것을. 소연은 그녀의 일을 멈추고 그에게 온전한 관심을 주었다. 우리가 방문했던 모든 커뮤니티 센터 방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모든 이야기들. 그것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재단 아마도 또는 다른 종류의 투자 회사. 작은 사업, 단지 기회가 필요한 기업가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춘 테스트 없이, 게임 없이 단지 진정한 지원과 지도만으로요. 그것은 멋지게 들려요. 소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자랑스러운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맴돌며. 하지만 저는 파트너가 필요할 거예요. 그는 계속했다.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고 진정한 연결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하지만 또한 큰 비즈니스의 복잡성도 이해하는 사람, 저를 땅에 발을 붙이게 하면서 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 하루의 첫 손님이 문을 밀어 열었고 종이 경쾌하게 울렸다. 소연은 그들을 평소에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기 전에 잠시 더 김준혁의 시선을 붙들었다. 아직 서비스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녀는 손님에게 사과하며 말했다. 5분만 더 기다려 주실래요? 손님이 떠난 후 그녀는 김준혁에게 돌아섰다. 당신이 제가 생각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건가요? 저는 당신이 나와 함께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갈지 묻고 있어요. 그는 말했다. 박글로벌의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카페 직원으로서도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서 당신의 모든 모습으로 더 이상의 가면 없이, 더 이상의 테스트 없이, 더 이상의 가장 없이. 소연은 오랫동안 조용했고 그녀의 손가락이 카운터 위에 패턴을 그리고 있었다. 신뢰는 어떻게 되나요? 그녀는 마침내 물었다. 당신은 내가 그렇게 큰 비밀을 지켰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나를 신뢰할 수 있나요? 저는 생각해요. 김준혁은 천천히 말했다. 신뢰는 누군가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성격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또는 아마도 모든 것 때문에
저는 이제 당신의 것을 알아요. 질문은 당신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을 시험했던 남자, 그의 두려움이 그를 통제하게 했던 남자를? 아침 빛이 더 강해져 카페를 따뜻한 빛으로 채웠다. 밖에서는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고 사람들이 일하러 가는 길에 창문 옆을 서둘러 지나갔다. 여기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두 사람이 몇 달 전에 그랬던 것처럼 커피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 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카드가 마침내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뉴스는 화요일 아침에 터졌다. 박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테크놀로지의 지배지분 인수, 비즈니스 세계는 두 강력한 가문의 합병에 대한 추측으로 들썩였지만 아침 향기 내에서 삶은 평소와 같이 계속되었다. 소연은 여전히 커피를 제공했고 김준혁은 여전히 아침 준비를 도왔으며 그들의 단골들은 여전히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변화가 공기 중에 있었다. 박미경은 김테크놀로지 이사회 임시 통제권을 가져갔고 회사의 미래에 대한 김준혁의 비전을 유지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시행했다. 이민호의 행동을 둘러싼 스캔들은 점차 헤드라인에서 사라지고 기업, 변혁과 구원의 이야기로 대체되었다. 당신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시군요. 김준혁은 어느 저녁 그와 소연이 그들의 동네를 걷고 있을 때 말했다. 가을 공기는 선명했고 가로수에는 불빛이 반짝였다.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소연은 스카프를 조정하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떠났을 때 모두가 박글로벌이 흔들릴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대신 엄마는 그것을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 회사 중 하나로 만들었죠. 김준혁은 소연의 과거에 대한 이 새로운 정보를 흡수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잘 이해하나요? 신뢰 문제에 대해서? 소연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향해 돌아섰다. 부분적으로요.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엄마는 비즈니스에 몰두했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저는 이익이 아닌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걸음을 계속했고 그들의 발걸음은 동기화되었다. 동네는 계절과 함께 변하고 있었고 할로윈 장식들이 크리스마스의 초기 징후에 길을 내주고 있었다. 그들이 너무나 잘 알게 된 작은 가게들은 연말 쇼핑 러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른 길에 대해 말하자면 김준혁은 이제 그날 밤 문을 닫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푸드트럭 앞에서 멈추며 말했다. 저는 재단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왔어요. 당신 어머니의 변호사들이 저의 초기 서류 작성을 도와주었죠. 소연은 눈썹을 들어 올렸다. 당신이 이미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았네요. 당신을 놀라게 하고 싶었어요. 그는 인정했다. 김박 지역사회 기업재단, 서류는 단지 한 서명만 더 필요해요.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소연은 가로등 아래에서 봉투를 열었고 그녀의 눈은 문서를 훑어보았다. 당신은 나를 공동 설립자이자 동등한 파트너로 기재했군요. 원한다면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이나 우리의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함께 의미 있는 것을 만드는 것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가 되었는지를 반영하는 무언가를요. 늦은 밤 근로자 그룹이 지나갔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건물에 메아리 쳤다. 소연은 그들이 가는 것을 지켜보며 카페에서의 자신의 늦은 근무 시간, 미소로 사람들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돕는 단순한 기쁨을 기억했다. 재단의 첫 프로젝트, 김준혁은 계속했다. 는 바로 여기가 될 거예요. 문정동 거리의 오래된 창고를 지역사회 비즈니스 센터로 바꾸는 거요. 소규모 사업을 위한 저렴한 소매 공간, 훈련센터, 일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시설. 제가 조직하려고 노력했던 카페 주인 협동조합이 그런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소연은 생각했고 그녀의 마음은 이미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확해요. 그리고 위층에는 막 시작하는 기업가들을 위한 저렴한 아파트가 있을 수 있어요. 꿈은 있지만 자원이 제한된 사람들, 화려한 신청서 없이, 복잡한 요구사항 없이 그저 기회가 필요한 진정한 사람들만. 소연은 가로등의 부드러운 빛 속에서 그의 얼굴을 연구했다. 당신은 정말로 변했군요. 그렇죠. 당신 덕분이에요. 그는 대답했다. 당신은 진정한 부가, 당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것은 당신이 만드는 것, 당신이 공유하는 것,
당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함께 올려주는지에 관한 거예요. 그들은 소연의 아파트 건물, 계단에 도달했다. 실제로는 이제 그들의 건물이었지만 김준혁의 펜트하우스는 도시 건너편에 비어 있었다. 그의 옛삶과 새 삶의 대조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소연은 심각한 톤으로 말했다. 엄마가 몇 년 안에 박글로벌의 CEO에서 물러날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제가 인계받길 원하세요. 김준혁은 자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뭘 원하나요? 저는 예전에 제 가족의 세계와 제가 스스로 만든 삶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카페, 지역사회 활동, 단순한 즐거움. 그녀는 그들이 이제 집이라고 부르는 소박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어쩌면 두 세계를 연결할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진 자원을 사용해 진정한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요. 부드러운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시즌의 첫 눈이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서 가로등 빛 속에서 춤추는 눈송이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에서 둘 다 멀리 와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충성심을 시험하는데 집착하는 통제적인 억만장자였고,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를 시험하며 단순한 삶 뒤에 숨은 상속녀였다. 당신이 무엇을 결정하든 김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더 이상의 테스트 없이, 더 이상의 가면 없이, 그저 우리 함께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 소연은 그의 손을 꽉 쥐었고 그 단순한 몸짓 안에는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얻기 위해 싸웠던 모든 신뢰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내리는 눈 속에 서 있을 때 그들 중 누구도 앞에 놓인 도전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들의 새로 발견한 신뢰를 그 절대적인 한계까지 밀어붙일 마지막 시험. 김박재단은 2주 후에 출범할 예정이었다. 문정동 창고의 리노베이션은 거의 완료되었고 희망찬 기업가들의 신청서가 이미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이민호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그는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변호사가 면책을 대가로 소연과 박미경이 김테크놀로지의 적대적 인수를 촉진하기 위해 전체 스캔들을 조직했다는 증거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들고 소정에게 연락했다. 그 혐의는 터무니없었지만 그가 제공한 문서는 검찰청이 주목할 만큼 설득력이 있었다. 누군가가 소연의 김준혁의 삶 속 등장이 정교한 기업 스파이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서류, 흔적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 분명했다. 김준혁은 소정의 사무실에 앉아 그녀의 책상 위에 펼쳐진 파일들을 바라보았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금융기록, 모두 소연과 박미경을 장기적인 음모의 주모자로 그리도록 정교하게 위조되었다. 이것들은 가짜예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소정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다. 물론 그래요. 그녀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음모에 대한 단순한 암시만으로도 모든 것이 탈선될 수 있어요. 재단 출범, 박글로벌 투자, 모든 것이요. 김준혁의 전화가 소연의 메시지로 진동했다. 회의가 늦게 끝났어요. 저녁 식사 때 집에서 봐요. 그 단순한 가정적인 내용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어떻게 누구든 그녀가 그런 계획을 꾸몄다고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가 소정의 사무실을 떠날 때 의심이 겨울 한기처럼 스며들었다. 모든 것의 타이밍, 소연이 그의 단골 카페에서 일하는 것, 그녀의 어머니의 회사가 김테크놀로지를 구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 그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그의 성격을 개혁한 완벽하게 실행된 계획, 그것이 모두 너무 완벽하지 않았나? 그는 문정동 창고를 지나가다가 자신을 발견했다. 새 간판이 이미 올라와 있었다. 김박 지역사회 기업센터. 노동자들은 꿈꾸는 사람들과 기업가들을 환영할 유리문을 설치하고 있었고 그와 소연이 약속한 기회를 주고 있었다. 그의 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박미경이었다.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그들은 박글로벌, 본사 그녀의 사무실에서 만났고 서울 스카이라인이 반짝이는 캔버스처럼 그녀 뒤로 펼쳐져 있었다. 미경은 인사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이민호가 당신에게 연락했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의 변호사가 했어요. 김준혁은 그녀의 반응을 주에 깊게 연구하며 확인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해하고 있군요. 이 모든 것이 정교한 계획이었는지, 소연과 내가 모든 것을 조직했는지,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조작했는지, 당신의 회사를 장악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는지. 미경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아래에는 강철 같은 것이 있었다.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는 인정했다. 미경은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고 그녀의 반영은 도시 불빛 위에 겹쳐졌다. 소연이 12살 때 그녀는 가족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부에게 미술 용품을 사기 위해 그녀의 용돈 모든 페니를 썼어요. 16살 때 A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의 가족이 압류를 피하도록 돕기 위해 여름 내내 웨이트리스로 일했죠. 그녀는 결코 그들에게 돈이 어디서 왔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김준혁을 향해 돌아섰다. 그것이 내 딸이 누구인지예요. 계획 없이, 조작 없이. 그저 사람들에게 최선을 보는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조차도. 저는 소연이 누구인지 알아요. 김준혁은 조용히 말했다. 정말로 그런가요? 미경은 도전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은 내 사무실에 앉아있고 당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당신 곁에 서 있던 여자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했던 여자, 당신이 누가 될 수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김준혁은 수치심이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의 의심을 확인받기 위해 여기 왔지만 대신 자신의 지속적인 신뢰 문제의 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민호는 단지 우리 회사나 우리의 평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경은 계속했다. 그는 당신과 소연이 쌓은 신뢰에 바로 그 기반을 공격하고 있어요. 질문은 당신이 그가 성공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요? 김준혁이 대답하기 전에 그의 전화가 속보 뉴스로 밝아졌다. 이민호가 싱가포르에서 발견되었다. 현지 당국이 그를 가명으로 고급 호텔에 머무르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김준혁의 관심을 끈 것은 이민호의 체포가 아니라 호텔 기록의 날짜였다. 그는 3개월 전에 체크인했어요. 김준혁은 기사를 연구하며 말했다. 그것은 이전이었어요. 스캔들이 터지기 전 미경은 마무리했다. 소연이 당신에게 머물 곳을 제안하기 전, 그녀가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근무를 하기 전, 그녀가 기업 스파이가 결코 신경 쓰지 않을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전. 김준혁은 갑자기 일어섰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미경이 그의 뒤에서 불렀다. 그는 문에서 멈추었다. 저는 제 마음을 믿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상황을 바로잡을 거예요. 로비로 가는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김준혁은 기업 인수, 연방 수사, 그리고 그의 재산의 손실을 직면했지만 아무것도 이 순간을 위해 그를 준비시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한 번 가지고 있었다. 때로는 신뢰는 증거나 증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그것은 단순히 사랑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김준혁이 그들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그는 소연이 아마도 그녀가 약속했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주방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단순하고 가정적인 장면, 아직 그것은 이민호의 위조된 증거의 모든 문서보다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여기까지 데려온 모든 작은 순간들을 기억하며 그녀를 잠시 지켜보았다. 그가 처음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을 때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던 방식, 그녀가 불평 없이 일했던 추가 근무, 그가 실제로 결코 필요로 하지 않았던 일자리를 위해 그의 이력서를 수정하는 것을 도우며 그녀가 밤을 새웠던 날들. 기업 스파이는 그런 길이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계획은 그녀가 단지 그에게뿐만 아니라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진정한 관심을 가장할 수 없을 것이다. 열쇠가 자물쇠에서 돌아갔고 소연은 그가 들어오자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카페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뺨에는 밀가루 얼룩이 묻어 있었으며 그녀를 보는 것이 그의 가슴을 부풀게 했다. 일찍 왔네요. 그녀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무언가를 저으며 말했다. 지난주에 당신이 좋아했던 그 파스타를 만들고 있어요. 마침내 옆집 로마노 아줌마가 그녀의
비밀 레시피를 공유해 주셨어요. 김준혁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걸어갔다. 아무 말 없이 그는 그녀를 꽉 껴안았다. 준혁, 무슨 일이에요? 소연의 목소리는 그의 포옹에 응하면서 걱정스러웠다. 이민호가 나타났어요.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대고 말했다. 그는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주장하려고 해요. 이 모든 것이 정교한 인수 계획이었다고요. 소연은 그의 팔에서 굳어졌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믿나요?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기 위해 물러섰다. 저는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와 함께 비를 맞으며 춤을 춘 여자를 믿어요. 저는 지역사회센터에서 낯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저축을 사용한 사람을 믿어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박소연. 당신이 정확히 있는 그대로.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였다. 엄마가 당신의 회사에 대한 조사에 대해 말했을 때 저는 당신이 제가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이 제 감정이 진짜라는 것, 그 어느 것도 비즈니스나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알아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사실 저는 계속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단지 제 두려움 대신 제 마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었어요. 파스타, 소스가 거품을 내기 시작했고 소연은 재빨리 저었다. 김준혁은 그녀가 자신에게 이런 단순한 순간들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며 그녀가 그들의 작은 부엌을 돌아다니는 것을 지켜보았다. 저는 당신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그는 인정했다.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의 악마들을 마주하기 위해서였어요. 의심 대신 신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요. 소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에게 돌아섰다. 그리고 당신은 그랬나요? 신뢰를 선택했나요? 옛 김준혁은 조사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모든 문서를 분석하고 우리가 공유한 모든 순간에 의문을 제기했을 거예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 안에 넣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사랑은 증명이나 확실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타이머가 울렸고 저녁 식사가 요리되는 동안 그들의 부엌에 서 있는 가정적인 순간 그를 깊이 아름답게 감동시켰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모습이었다. 그의 은행 계좌나 도시 건너편에서 먼지를 모으고 있는 펜트하우스의 수십억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쌓은 신뢰,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소연이 앞침에 손을 닦으며 말했다. 그녀는 그녀의 가방으로 가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저는 우리가 만난 날부터 이 일기를 써왔어요.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당신과 사랑에 빠진 모든 순간 모두 여기 있어요. 당신이 읽고 싶다면 읽어보세요. 김준혁은 일기장을 바라보고 그런 다음 부드럽게 그녀에게 다시 밀었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요, 소연 씨. 저는 그것을 매일 보고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저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왔는지에서요. 소연의 미소는 그녀가 일기장을 옆에 놓으면서 빛났다. 그럼 우리는 이민호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함께 직면할 거예요. 김준혁은 대답했다. 더 이상의 숨김 없이, 더 이상의 테스트 없이, 더 이상의 의심 없이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만든 것을 보여줄 거예요. 단지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재단 커뮤니티 센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모든 것을요. 파스타 타이머가 다시 울렸고 소연은 가스레인지를 끌어 움직였다. 로마노 아줌마는 서빙하기 전에 5분 동안 그대로 두는 것이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김준혁은 뒤에서 그녀를 감싸 안고 그 순간을 들이마셨다. 사랑해요. 그는 단순히 말했다. 카페 직원도 아니고 박상속녀도 아닌 그저 당신 정확히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는 그에게 기대며 대답했다. 억만장자도 아니고 겸손해진 사업가도 아닌 그저 당신 마침내 신뢰하는 법을 배운 남자를요. 그들의 창문 밖에서 눈은 계속 내렸고 도시를 하얗게 덮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부엌 안에서 그들은 부보다 더 따뜻하고 권력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찾았다.
그들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진실을 찾았다. 김박 재단 출범 아침은 밝고 선명하게 밝았다. 문정동 거리에 개조된 창고는 겨울 햇살 속에서 빛났고 그 새로운 외관은 변화의 증거였다. 안에서는 수십 명의 희망찬 기업가들이 이미 모이고 있었고 그들의 꿈이 집을 찾으려 하고 있었다. 김준혁은 연단에 서서 군중을 바라보았다. 기자들이 뒷줄을 채웠고 그들의 카메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민호의 혐의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준혁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몇 달 전 그는 시작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회사, 제 부, 제 정체성,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저는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은 앞줄에 있는 소연을 찾았고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와 소정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격려의 미소를 주었고 그는 새로운 자신감으로 계속했다. 이 센터는 단지 사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가 성공의 기반이 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곳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노력과 열심히 일함을 통해 얻게 되는 곳입니다. 그는 그들 주변에 개조된 공간을 가리켰다. 이 센터의 모든 세부 사항은 그 비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저렴한 소매 공간, 보육센터, 훈련시설, 이 모든 것은 꿈을 쫓을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박미경은 그녀의 자리에서 인정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소정은 알고 있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그들은 둘 다 이 비전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단순한 부동산 프로젝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진정으로 변혁적인 것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최근 이 재단의 기원에 대한 혐의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김준혁은 계속했고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그것이 조작과 기만에서 탄생했다는 주장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재단은 사랑에서 탄생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 이 도시를 위대하게 만드는 꿈꾸는 사람들과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 겉모습을 넘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는 법을 배운 두 사람 사이의 사랑. 소연은 일어나 연단에서 그와 합류했다. 그녀는 블레이저 아래 카페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이는 김준혁의 가슴을 자랑스럽게 부풀게 하는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제 이름은 박소연입니다. 그녀는 군중에게 말했다. 그리고 저는 국내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 중 하나의 상속녀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커피를 제공하고 사람들의 아침을 밝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웨이트리스이기도 합니다. 저는 작은 친절에 힘을 믿는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부나 지위가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필기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그들이 왔던 스캔들이 아니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변화의 이야기, 보상받은 신뢰, 사회적 장벽과 기업 음모를 초월한 사랑. 오늘 소연은 계속했다. 우리는 이 센터의 1층이 매우 특별한 카페를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열망하는 음식 서비스 기업가들을 위한 훈련장입니다. 사람들이 단지 사업 운영 방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는 장소입니다. 김준혁은 그녀가 말하는 동안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들의 삶을 모두 바꿔놓은 커피 한 잔을 통한 첫 만남을 기억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덧붙였다. 우리는 또한 검찰청의 사이버 범죄 부서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합니다. 이 재단을 훼손하려는 이민호의 시도는 예상치 못한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사업체들이 디지털 사기와 기업 스파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으로요. 놀라움의 파장이 군중을 통해 퍼졌다. 이것은 누구나 예상했던 마지막 일이었다. 공격을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이 재단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연은 결론지었다. 그것은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믿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 의미 있는 것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군중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하지만 김준혁은 거의 그것을 듣지 못했다. 그는 소연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 그가 마침내 받아들이게 된 같은 진실을 보고 있었다. 진정한 힘은 통제나 분화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취약해질 용기, 신뢰할 용기, 조건이나 시험 없이 사랑할 용기에 관한 것이다. 빛나는 창문과 열린 공간을 가진 개조된 창고는 그들의 여정에 대한 증거로 서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건물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외관을 넘어 그 아래 놓인 진실을 볼 수 있게 된 두 사람의 마음에 있었다. 1년 후 아침 향기는 평소의 아침 에너지로 활기찼다. 소연은 카운터 뒤에 서서 그녀의 약혼 반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숙련된 솜씨로 음료를 준비했다. 그녀는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할 수도 있었다. 김박재단은 이제 지역사회 개발의 주요한 힘이었고 박글로벌의 이사회는 이미 그녀의 궁극적인 CEO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아침 근무는 그녀에게 성스러운 것으로 남아 있었고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상기였다. 김준혁은 노트북을 열어두었지만 잊은 채 창가의 평소 자리에 앉아 약혼녀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해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민호는 기업 스파이 혐의로 복역 중이었고 김테크놀로지는 박글로벌의 기술 부문과 성공적으로 합병되었으며 그들의 커뮤니티 센터는 이미 수십 개의 성공적인 소규모 사업체들을 출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당신의 평소 것으로요? 소연은 장난스러운 미소로 그의 테이블에 다가가며 물었다. 날 놀라게 해주세요. 그는 전에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대답했다. 그녀는 잠시 후 2개의 컵을 들고 돌아왔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창문을 통해 그들은 일하러 가는 아침 군중을 볼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커뮤니티 센터 주변에 생겨난 상점들과 카페에 들렀다. 당신은 그것이 그리워요? 김준혁은 완벽하게 만들어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이전의 단순함이 당신이 단지 바리스타였고 저는 단지 또 다른 손님이었을 때? 소연은 이것을 고려했고 그들이 최근에 자금을 지원한 젊은 기업가가 길 건너편에서 새 가게 문을 여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는 결코 단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준혁 씨. 우리는 항상 더 많았어요. 우리는 단지 서로에게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모든 순간들을 기억했다. 가짜 위기가 실제가 된 것, 더 깊은 진실을 드러낸 시험들, 모든 도전을 견뎌낸 사랑. 재단이 어제 10개의 새로운 사업체를 승인했어요. 그는 주제를 바꾸며 말했다. 이동식 서점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그 싱글맘도 포함해서요. 소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말이야? 그것 정말 좋네요. 그녀는 사업 계획에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어요. 그녀는 사실 당신을 생각나게 했어요. 김준혁은 인정했다. 그녀가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밝아지는 방식, 그녀가 소외된 지역사회의 독서를 접근 가능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방식. 그래서 당신이 그녀의 신청을 승인한 건가요? 소연이 놀렸다. 그녀가 당신에게 나를 생각나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녀가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승인했어요. 그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당신의 가족이 누구인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때문에 당신이 내 신뢰, 내 존경, 그리고 내 사랑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와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목격한 카페를 따뜻하게 했다. 젊은 부부가 들어왔고 긴장한 모습으로 사업 계획서를 꼭 쥐고 있었다. 그들의 재단에서 지원을 구하는 또 다른 꿈꾸는 사람들 한 쌍. 당신 어머니가 아침에 전화했어요. 김준혁은 소연이 빈 테이블로 그 커플에게 손짓하는 동안 말했다. 이 사회가 만장일치로 당신의 부사장 승진을 승인했어요. 당신은 2년 내에 CEO가 될 거예요. 소연은 놀라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의 전 경쟁자의 미래 CEO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세요? 자랑스러워요. 그는 단순하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혼합하는 방법을 찾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세계, 지역사회 활동, 그리고 이것. 그는 그들 주변의 카페를 가리켰다.
더 이상의 가면 없이, 더 이상의 시험 없이 그저 우리가 함께 의미 있는 것을 구축하는 것. 카운터에서의 소동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 아침 러시가 시작되고 있었다. 소연은 일어서서 앞치마를 정돈했다. 이모가 부릅니다. 나중에 재단 회의에서 보나요? 놓치지 않을게요. 그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다음 라운드의 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검토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다른 사람이 커피를 만들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커피는 형편없었어요. 그녀는 웃었다. 처음으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과 같은 진정한 웃음. 어떤 것들은 직접 할 가치가 있어요, 김준혁 씨. 그것은 커피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왜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스스로를 상기시키며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그녀가 카운터로 돌아가면서 김준혁은 그녀가 손님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CEO든 건설, 노동자든 상관없이 같은 따뜻한 미소, 그들의 삶에 대한 같은 진정한 관심. 그녀는 그에게 진정한 성격은 시험이나 시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작고 일관된 선택들에 의해 드러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봄에 계획되어 있었고 커뮤니티 센터 위에 그들이 지은 옥상 정원에서 간단한 의식이 있을 예정이었다. 사회적 사진 작가들은 없고 서약으로 위장한 사업 합병도 없이 그저 사랑은 신뢰처럼 일일이 선택에 의해 순간마다 구축하는 것임을 배운 두 사람만. 카페는 그 주변에서 삶으로 웅궁거렸고 대화 커피 머신 그리고 공유된 꿈의 교향곡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진정한 유산이었다. 그들이 통제하는 수십억이나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구축한 커뮤니티, 사람들이 그들의 진정한 자아가 될 수 있고 신뢰가 자유롭게 주어지며 사랑이 시험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라지는 곳. 김준혁은 그날의 재단 신청서를 검토할 준비가 되어 노트북을 열었다. 하지만 먼저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고 1년 전에 그들의 여정을 시작했던 것과 같은 미소, 그 같은 미소로 그의 눈을 잡은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이 함께 구축한 삶에 둘러싸여 김준혁은 일부 시험은 통과하거나 실패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적인 확신으로 알았다. 그것들